일반 정신병원이라 조울증, 조현병, 치매 한우분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전까지 너무 오래 고립된 생활을 했던 터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A에서 1년 반째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언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을까요? 2022년 4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인터뷰에서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지금까지의 인생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술을 마실 때는 어떠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2014년 군대를 전역하고 넘치는 혈기를 모두 게임에 쏟아부었습니다. 편입을 준비한다고 주변에 말은 해놓았지만 실상은 수험생 타이틀만 단 채 대학을 자퇴하고 집에서 커튼을 치고 게임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이렇게 컴퓨터만 있다면 무인도 같은 방 한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며 혼자 게임만 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학업, 취업, 연애 등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적 욕구 불만이 있었고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해끼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20살에 삼수까지 하고서도 대학 진학에 실패한 일, 가정불화 등등 이러한 환경과 경험들이 쌓여 우울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때쯤이었죠. 집 앞의 편의점에 캔 막걸리가 신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은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을 안주 삼아 우울한 노래들을 들으며 암막 커튼을 치고 술을 홀짝거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며 얻는 쾌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래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고 떠드는 장면만 나와도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봉투에 담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 제가 입으로 한 말의 전부인 날들도 생겼습니다. 소주 페트병과 캔맥주가 담겨있던 비닐봉투들이 방 안에 몇십 개가 나뒹굴었습니다. 담배를 피러 복도에 가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떨어지는 단풍잎에 깜짝 놀라고 한방눈이 흩날리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은 늘 지나치던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하며 씩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덜덜덜덜 광대가 떨리면서 피골이 다 상접해 표정이 굳은 은둔자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고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가 하는 말들은 남에 대한 비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술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취해 있는 상태가 비로소 진정한 나일 거라는 망상을 하며 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고 취한 상태를 유지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프니 또 진통제로 술을 잡고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주변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울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힘들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기에 더 상처를 주는 법을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것이 끔찍했습니다. 저 역시 취하면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폐륜적인 행위와 언어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다음날 술이 깨면 전날의 기억이 밀려와 심한 공황장애까지 오곤 했었지요. 결국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는 죄책감과 불안, 초조의 감정이 심해져 호흡곤란으로 119를 타고 가면서 발작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처음 입원한 날이 기억납니다. 한복을 입고 독방에 갇혀 수액을 맞았는데 처음 맞아본 아티반 주사가 어찌나 평온함을 주던지 술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일반 정신병원이라 조울증, 조현병, 치매 한우분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전까지 너무 오래 고립된 생활을 했던 터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니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아버지께 쉬지 않고 전화를 드려 퇴원하면 절대 술을 안 마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퇴원하고 제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항상 술 마시던 자리에서 느껴오던 익숙한 적적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치 조종당하듯 편의점으로 가 술을 사들고 옵니다. 그런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3년간 총 15번의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원한 날 어김없이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연락처도 삭제하고 카카오톡도 탈퇴하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증상도 몰랐고 이것이 병이라는 것도 모른 채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 슬펐습니다. 삶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고 내가 술 마시는 기계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이전과는 다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느꼈던 열등감이나 실패로 인한 절망감과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느낄 때의 절망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보았던 AA의 책이 생각나 카카오톡에 알코올 중독을 검색해 보았고 그곳에서 멤버 선생님이 올려주신 모임 일람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모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모임에 참석한 날 5명 정도의 멤버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책받침을 읽고 알코올 중독자 김이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담도 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지옥 같다고. 모임이 끝난 뒤 제 손을 잡아주시며 할 수 있다, 단주할 수 있다고 웃어주시던 멤버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편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게도 갈망이 올라왔습니다. 반병만 마시고 내일부터 진짜로 하자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또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